자, 이제 서울의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 세 군데 지금 지역구별로 보겠습니다.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MBN과 매일경제신문 조사고 넥스트 리서치가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50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중성동갑 전현희 43, 윤희숙 34, 9%포인트 차가 나고 있는데 자, 뭐 뒤늦게 후보가 된 전현희 후보 상당히 좀 앞서고 있고 영등포 갑입니다. 당적을 바꾼 김영주 의원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을 냈을까? 최현일 민주당 50, 김영주 35, 허은하 5%를 얻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정청래 후보의 마포울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47, 함은경 35입니다. 자, 지금 뭐 접전지가 될 것이다. 세 군데 은근히 국민의힘이 기대를 했던 곳인데 상당히 민주당이 여유 있게 앞서는 그런 지역구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뭐 당선이 가능하다, 뭐 확실시하다는 것보다 가능하다는 곳은 역시 서초, 강남 뭐 그 정도입니다. 송파 이 정도요? 예.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국민 추천제다 이래가지고 뭐 국민 추천제 같으면 그것도 그래요. 국민 추천제라면 국민들이 아는 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예? 아는 분들이 그 후보로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분들을 국민 추천자라고 하면서 후보로 다 박았단 말이에요. 5군데나. 그러면 누가 장난친 겁니까? 그런 데서 국민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컨대 그 수초을 같으면 이제 TV조선에서 앵커하던 분을 거기다 보냈잖아요. 신동욱 후보요. 예, 앵커를 보냈는데 자 그런 그 안방 지역에는 정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당선되기 힘든 분들을 그게 골라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셀럽을 보낸다거나 그냥 TV로 얼굴을 알린 유명인사를 보낼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뭔가에 공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성동갑에는 윤희숙 의원이라면 사실은 KDI에서 뭐 이혜훈 의원 또 전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그 KDI에서 그 연구원으로 계셨던 분이고 경제통이다. 예, 경제에 있어서는 아주 이게 뭐라고 할까 뭐 전문 영역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분을 그 성동갑이라 그는 험지에다 보낸 겁니다. 성동갑은 임종석의 그 안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을 끝까지 잘라버리고 여기다가 전현희를 집어넣었거든요. 여러 사람을 대입을 했다가 전현희를 집어넣는데 지금 뭐 오차범위 아닙니다만 9%포인트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요. 이 상태로 가면 윤희숙 의원이 아주 고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영등포갑이에요. 영등포갑은 김영주 그 국회 부의장을 이재명 대표가 그 평가해서 하위에 넣었죠? 예, 네. 최하위로 넣어가지고 김영주가 눈물을 머금고 탈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아마 그냥 두었으면 무소속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김영주 의원은요. 노동계의 대무입니다. 네네. 아니면 최저임금 같은 데서는 맨 앞에서 싸운 분이에요. 국민의힘과는 맞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일이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노동 3법을 바꿔가지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김영주 의원이 당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부 분란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영주 의원이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딱 받았는데 35% 그리고 그 최인일 전 구청장은 50% 15%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차라리 그냥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곧대로 공천을 했으면 좀 더 보기 좋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포울도 그렇습니다. 마포울은 정청래라 그런 운동권 출신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2인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좀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운동권과 정반대되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타성을 갖고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똑같은 운동권에다가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던 함은경 씨를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준 거예요. 애초에 김경일 비대위원이었죠. 예, 그렇죠? 차라리 김경일 비대위원을 나는
차라리 그걸 유지하는 것보다 못하게 된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함은경 위원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1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포인트는요. 참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네. 어떤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차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참 놀라운 일이 분당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의원에게는 안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뭐 천당보다 더 좋은 곳이 분당이다 이랬는데 거기에 이광재 의원이 딱 들어가고 나서 거꾸로 지금 1%포인트가 역전이 네. 되어버렸거든요. 이광재 37 그리고 안철수 36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는 김병관 의원이 민주당에서 단 한 번 이겼던 곳이죠. 네. 예. 그런데 앞으로 또 여기는 또 요동을 네네. 치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현재로서는 분당갑조차 밀려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수도권 123 전체 123 의석 중에서 지난번에 121석이었는데 그때 아마 인천에 무소속으로 나간 그 윤상현 의원까지 계산을 네. 하면 국민의힘이 18석을 차지한 셈이 될 겁니다. 미래통합당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식으로 또 폭망할 거 아니냐. 네. 지금 여기에 반전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반전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무조건 겸손해라. 지금 그 내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 내가 이게 농객을 떠나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마치 아직도 자기 대선 전초전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중심이 되고 후보들을 가에 거느리고 손을 같이 들어 올리면서 물론 뭐 본인 입장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부터 겸손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 네. 제가 그래서 진작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을 때 비대위원장 하시지 마시고 그러다음에 공천 때문에 또 논란이 벌어지고 할 테니까 그냥 가만 계시다가 나중에 선대위원장을 하십시오. 그게 나는 훨씬 더 낫다고 본다. 이러는데 비대위원장을 하고 이번에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을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 되면 이제 이번 선거의 총 책임은 네네. 전부 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갑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 정부의 중간 평가인데 그래서 사실 선거에서 지면 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쏠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선거가 이겨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가겠지만 저도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 뒤집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수는 또 대선 아주 유리한 주자를 한 사람 잃어버리게 됩니다. 좋은 카드를 너무 소진한다. 예. 저기에 제가 보기로는요. 참 이게 정치 초인병 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말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 민심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요. 첫째 진실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희생하려 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 네. 말은 뭔가 하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겸허해야 한다. 이 겸허하지 않으면요. 국민들은 절대 표를 주지 않습니다. 네.